사자성어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지혜,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그 대장정의 시작 30편의 이야기 10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애지중지.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애지중지. 이 성어는 특정 고사 출전보다는 전통 한문학의 어법에서 자연스럽게 굳어진 관용구입니다. 한문에서 지는 대명사로 쓰여 특정 대상을 가리킵니다. 애지는 그것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중지는 그것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옛 선비들이 귀한 서책이나 기물을 다룰 때 혹은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그 애틋한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 동사와 대명사를 반복하는 이 구조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특정한 영웅의 일화나 역사적 사건에서 기원했다기보다는 소중한 대상을 향한 인간의 보편적인 애착 심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 정착된 언어적 결과물입니다. 이는 쉽게 사물을 소비하고 관계를 가벼이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가치를 아끼는 태도를 일깨웁니다. 사람과 사물에 진심 어린 애정을 쏟고 언제나 정성을 다하여 가꾸어 나가는 따뜻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애지중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몹시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애지중지.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귀하게 여기며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애지중지.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오매불망. 자나 깨나 잊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매불망. 이 성어는 고대 시집시경 관저 편의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주나라 문왕이 덕성을 갖춘 훌륭한 배우자 태사를 맞이하려는 애틋한 연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아름답고 참한 요조 숙녀를 짝으로 구하려 하나 뜻대로 되지 않자 자나 깨나 그녀를 구하고 그리워하여 잠 못 이루고 뒤척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래 원문은 오매사복이었으나 후대에 잊지 못한다는 의미가 결합되어 점차 오매불망으로 널리 통용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인에게 진실된 인연과 가치를 향한 변함없는 간절함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소중한 대상을 향한 순수하고 굳건한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깊이 있게 가꾸어 줍니다. 오매불망.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그리워하거나 특정한 목표와 염원을 마음속에서 한시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매불망. 진정으로 바라는 소중한 인연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성을 다해 그 뜻을 간직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매불망.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와신상담. 가시가 많은 섬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쓴 쓸개를 하드며 쓰라림을 맛본다는 뜻입니다. 와신상담. 이 성어는 사기 등에 기록된 5월의 역사적 갈등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나라왕 함려가 월나라왕 구천에게 전사하자 아들 부차는 가시 돋친 섬나무에서 자묘하신 복수를 다짐해 월나라를 꺾습니다. 포로가 되어 온갖 치욕을 견딘 구천은 귀국 후 방에 쓴 쓸개를 매달아 놓고 그 쓴맛을 하드며 뼈저린 굴욕을 되새겼습니다. 20년간 치욕을 삼키며 국력을 키운 구천은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이 고사는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도 일시적 패배에 굴복하지 않는 지독한 끈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굳센 인내만이 최종적인 성취를 이루게 하는 진정한 원동력이 됩니다. 와신상담. 큰 목표를 달성하거나 실패를 설욕하기 위해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묵묵히 참고 이겨내는 굳은 의지와 치열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와신상담.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해 목표를 향한 절실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와신상담.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나 속은 꿋꿋하고 굳세다는 뜻입니다. 외유내강. 이 성어는 진서 감탁전에서 유래했습니다. 동진시대의 명장 감탁은 평소 사람들을 대할 때 매우 온화하고 겸손하여 다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권신왕돈이 권력을 쥐고 역모를 꾸미려 하자 감탁은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왕돈의 끈질긴 회유와 거센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면의 굳건한 충의를 지키며 단호히 저항했습니다. 이처럼 평상시에는 한없이 부드러운 아대의 명분 앞에서는 강직했던 그의 성품에서 이 말이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관대하되 자기 원칙은 철저히 지키는 현대적 리더십의 본보기입니다. 부드러운 태도로 관계를 맺되 흔들림 없는 굳센 내면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유내강.
겉모습이나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온화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결코 타협하거나 굽히지 않는 강한 의지와 줏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외유내강. 겉으로 드러나는 억센 모습보다 내면에 단단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묵묵히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교훈입니다. 외유내강.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용두사미.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라는 뜻입니다. 용두사미. 이 성어는 송나라 불교 서적인 전등록 및 벼감록에서 유래했습니다. 당나라 시대 훌륭한 깨달음을 얻은 진존숙이라는 선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승려가 찾아와 큰 소리를 치며 불교의 깊은 이치를 아는 체 했습니다. 진존숙은 그 기세가 마치 용의 머리처럼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존숙이 날카롭게 반문하며 그의 깊이를 시험하자 승려는 당황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진존숙은 처음에 보였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뱀의 꼬리처럼 초라하게 끝났다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는 겉모습이나 초반의 허세에 속지 않고 끝까지 내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화려한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실력과 단단한 맺음이라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용두사미. 처음 출발이나 기세는 몹시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운이 꺾여 끝맺음이 보잘것없이 흐지부지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용두사미.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화려한 기획보다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와 마무리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용두사미.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는 서로 응하여 갚는다는 뜻입니다. 인과응보. 이 성어는 불교 경전인 과거, 현재인 가경 등에서 유래한 사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우주의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고 봅니다. 이 성어는 특정 영웅의 일화가 아니라 석가모니가 깨달은 보편적 우주 법칙을 설명하며 정립된 개념입니다. 전생의 업보는 이생의 결과를 낳고 현생의 행위는 내생의 과보로 이어진다는 삼세인과의 가르침은 불교 세계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선업에는 성과가, 악업에는 악과가 따른다는 이 엄격한 법칙은 훗날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윤리적 기틀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편법을 쓰거나 타인을 해치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행위의 책임은 온전히 자신의 몫임을 깨닫고 매사에 진실하고 선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인과응보.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르는 우주의 법칙과 도덕적 필연성을 의미합니다. 인과응보. 자신의 모든 언행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므로 매 순간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인과응보.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 이르는 동안의 모든 과정과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자초지종. 이 성어는 조선 왕조실록 등 정사기록에서 사건의 전말을 고할 때 주로 등장합니다. 예로부터 사관이나 신하가 군주에게 사건의 진상을 보고할 때는 어떠한 은폐나 왜곡 없이 사실만을 아뢰어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역사적 변전 속에서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군주에게 진실을 고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때 사건이 태동한 첫 순간부터 마무리되는 시점까지의 전말을 가감없이 바쳤던 낱낱의 기록 과정에서 이 표현이 굳어졌습니다. 한치의 거짓도 허용되지 않는 무거운 진실 규명의 과정인 셈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복잡한 갈등이나 오해를 풀기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삶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수용하는 진실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자초지종. 어떤 일이나 사건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전 과정이나 얽힌 사연을 빠짐없이 상세히 설명하거나 파악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초지종. 일의 단편적인 결과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과 과정을 깊이 살피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자초지종.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전전긍긍.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전전긍긍. 이 성어는 시경소와 소민편에서 유래했습니다. 중국 서주 말기 유황시대 나라는 간신들의 득세와 왕의 폭정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뜻있는 충신들은 왕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하면서도 나라의 앞날을 깊이 근심했습니다. 이때 한 대부가 암담한 현실을 한탄하며 전전긍긍하여
마치 깊은 연못에 다가서듯 하고 얇은 얼음을 밟듯 하라라고 읊었습니다. 이는 포악한 권력 앞에서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벌벌 떨며 매사를 극도로 조심해야만 했던 지식인의 처절한 생존 방식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이 고사는 현대의 복잡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늘 겸손하고 치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막연한 불안에 잠식당하지 말고 매 순간 얇은 얼음을 걷듯 깨어있는 자세로 지혜롭게 삶을 개척해야 하겠습니다. 전전긍긍. 어떤 일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화를 입을까 두려워 몹시 조심하며 속을 끓이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전긍긍. 위기 상황일수록 맹목적인 두려움에 빠지기보다는 깊은 연못이나 얇은 얼음 위를 걷듯 매사에 철저하고 신중하게 대비하라는 교훈입니다. 전전긍긍.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화위복. 이 성어는 전국책 권 29연책의 소진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전국시대 합종책을 주장하던 유세객 소진이 연나라 문후에게 제안을 거절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한 말입니다. 소진은 과거의 훌륭한 군주들은 나라에 닥친 재난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오히려 부국 강병의 기회로 삼았다고 설득했습니다. 즉, 주어진 상황을 탓하기보다 불리한 조건을 역이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으로 국면을 뒤집는 통치술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도 단순한 위기 관리를 넘어선 전략적 역발상의 중요성을 깊이 시사합니다.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돌파구를 찾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굳건하고 주도적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전화위복. 닥쳐온 재앙이나 불행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오히려 더 나은 상태나 긍정적인 결과로 만들어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전화위복. 실패와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해결책을 모색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전화위복.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주객전도.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입니다. 주객전도. 이 성어는 예법의 기준을 다룬 얘기 등 고전 문헌의 주객 도리에서 연원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주인과 손님의 자리는 엄격히 구분되었습니다. 연회나 의식에서 주인은 동쪽을 등지고 손님은 서쪽을 등지는 등 위치와 역할이 확고히 정해져 있었으나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권력의 찬탈로 인해 손님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리 바꿈을 넘어 철학적 질서와 근본이 무너지는 중대한 파탄으로 여겨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거나 부차적인 것이 핵심을 압도하는 현상에 날카로운 경각심을 줍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굳게 지키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명확한 삶의 지침을 줍니다. 주객전도. 사물의 앞뒤, 경중이 뒤바뀌어 부차적인 것이 핵심적인 것을 밀어내고 주된 자리를 차지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주객전도.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 본질을 잃지 않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워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주객전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